저는 국립행성수채원에서 산림교육팀으로 일하고 있는 문나래라고 합니다. 수채원에서 저는 산림교육 직무를 맡고 있어서 주로 청소년이나 그리고 노인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채원에서 일하기 직전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청년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재난안전과에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산을 좋아해서 산을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에서 어떤 구조가 필요한 일이 있었을 때 구조도 나가고 또 헬기 작업을 하면서 식량도 운반하고 이런 인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언젠가부터 진짜로 그 대상을 좋아한다면 좋아한다는 거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더 건강하게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내 나머지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좋아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공부를 다시 하였는데 1년에 하나씩 나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보리스트라는 트리 클라이밍을 해서 나무를 올바른 방법으로 가지를 치고 나무를 물리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하는 이제 직업을 갖췄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숲 해설가라는 자격증, 그리고 자연환경 해설사라는 자격증, 이런 실제 자격증들을 좀 갖추면서 공부를 더 깊게 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잘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자격들을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가지를 자른다든지 아니면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어떤 인간의 감정을 담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숲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예전보다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이 적어지고 오히려 진지하게 이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는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실내에서 어떤 교육이 들어가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이루어져서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요.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 다 취소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게 있지만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명이나 아니면 두 명 이런 식으로 안내자의 대면이 필요 없는 그런 산행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좋기도 하고 숲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또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함에도 계속 그냥 미뤄왔던 게 있었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왕 개발할 거면은 굉장히 그런 체험자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고 또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탐조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새를 볼 때 몰려다니거나 아니면은 시끄럽게 굴거나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예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적합한 거예요. 조용히 다니면서 조용히 새를 보고 새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록하고 어떤 그런 네, 산에서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굉장히 알찬,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새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야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심에서도 새를 볼 수가 있는데
쌍안경이나 카메라로 새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 진짜 야생이거든요. 도심엔 있지만.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리 갔다 온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새를 보면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야생동물들이 있고, 사실 새나 벌이 사라지면 왜 지구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존재들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을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새를 보면서. 그리고 사실은 그냥 새를 보는 행위 자체가 사람한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그 행동 자체가 저한테 치유를 가져다 주는 행동이거든요. 특히 우리한테 해주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것, 그리고 사실 그게 가장 크기도 한데 가치관과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숲에 들 때 이게 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국민이 다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주인의식 있는 마음가짐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 야생동물이라든지 여기에는 나무나 풀이나 되게 작은 야생화들이나 그런 존재들을 원래 거기에 있던 것 그대로 보존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그게 있으면서 산에 들어야 되는데, 주인의식을 갖고 들다 보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 좋은 데 있으면 거기 깔고 뭘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그러다 보면은 뭐 과일 껍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 생태계가 또 변화하고, 그리고 새들한테 주면 안 되는 먹이를 준다든지, 뭐 나무를 함부로 뭐 나무를 벌목을 한다든지,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되고 점점 많아지면서 국민의 어떤 가치관과 성정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은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도 있고,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되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건강한 숲과 지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 직업을 바꾼다든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저는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거기에 닿고 싶은지, 그런 열망, 그런 것만 있다면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있어요. 이게 큰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큰 거였나 봐. 가져갔다 소리 듣고 아유 여기다가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이걸로 바쳐놨는데 이걸로 바뀌었고. 그럼 이게 바뀐 게 작년에 이미 바뀌었다고? 네, 바뀌었어. 여기 밴드 가지들이 이렇게 피어지고 나무 이렇게 큰 나무를. 그게 말이야. 나무가 있네. 네 그루고. 어. 저거는 그냥 개 도구 아나문. 아문이라 그러고 여기는 이제 중문. 나가서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객사문 상문. 여기가 이거 복원하기 전에는 시청이 있었어요. 근데 시청을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 바닥에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청이 저기로 가고 이 자리를 복원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제. 여기 이 좋은 공간을 이제 복원을 시켰는데 사실은 활용하는 게 보면 뭐 강릉 문화재 야행이나 일시적인 플리마켓이나 거. 이런 거 행사할 때만 이제 1년에 몇 번, 손에 꼽을 정도를 몇 번 쓰고 나머지 시민들이 와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 것 중에 여기 예명관 산문이 고려시대의 벨림 기둥을 보여주는 목조 건물, 예. 객사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객사의 출입문이다. 그래서 객사문이라고 불러다가 이름을 변경해서 예명관 산문. 그 객사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임명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객사 이름은 임명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릉 객사는 강릉 객사 이름은 그냥 임명관. 그럼 왜 임명인지 얘기하지. 임명은 바다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을 맞아들인다. 그런 의미예요. 임명이 강릉이라는 의미예요. 푸른 바다. 임금님을 아련하는 장소고, 그리고 양쪽에는 관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건데 지붕의 높이를 보세요. 네. 저쪽이 더 높지요? 네. 그리고 저쪽이 높은 관리. 여기가 낮은, 품격이 조금 낮은 관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의윤루라는 거는 구름에 기대 있는 누각이다니까 이제 이 성 자체가 좀 도심에 있는 낮은 성이니까 이런 의윤루를 세워서 좀 약간 더 풍요롭게.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앙청사 이런 식으로 행정 업무를 보는 곳. 실사, 그러니까 뭐 세무, 행정, 인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느티나무. 저 뒤에 붉은 두 개는 느티나무고 얘가 하나는. 있는 공간이긴 한데 여기는 좀 더 뭐가 많죠. 화면도 있고. 이렇게 화면도 다 이렇게. 네. 그러면 세 분 다 뭐 하신다고 앉아서 그냥 수다도 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싸들어야 되는데 몰랐나. 그리고 요 밑에 네네. 저쪽 가면 네. 그죠? 요거? 예, 예. 이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죠. 그 사람을 잡아주는 오. 그리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야, 진짜 이렇게. 이게 진짜 핸드폰 안에서 걸 이어붙이기나 뭐. 자, 옆동이 이제 생겨난 것은 거슬러 가보면은 2014년
14년 아니야 13년? 14년부터 14년부터 이제 걸어서 강릉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대장님으로 최종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시민 활동으로 회원들을 한 7, 8명 내지 10명 정도 모아서 이제 강릉 시내 곳곳을 발품을 팔아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강릉 생명의 숲이 네. 나무를 가꾸고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숲을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이 숲을 엮으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숲의 가자가 아니라 그것을 역사하고 강릉의 역사하고 같이 엮다 보면 이야기가 네.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우리 대장 최종만 선생님께서 그거를 같이 엮어주신 거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 노고수를 중심으로 해서 네. 노고수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요즘 이제 노고수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노고수와 숲과 문화를 접목을 해서 사람들이 숲이나 나무 이런 것들의 중요성, 그다음에 문화의 중요성, 그러니까 얼마나 숲과 이 문화가 밀접하게 사람들의 생활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숲도 좀 더 가까이 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활동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좀 화면 좀 보면서 이거는 나가서 그냥 호응도가 잘해야지.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진짜 큰 노래고 보면 강릉에서 말마다 모시는 신들의 총집산지 같아요. 여기 12신을 모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일제 침략 뒤에 이게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랬죠? 우리 추측은 아마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려고 화재를 일부러 내지 않았을까. 여기 비상점 주차장 뒤에 보시면 비석이 있어요. 얘 통행당갈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여기 앞에는 이제 대도부 관할에서 내설에 보면 시청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체국도 있었고 뒤에 기상청도 있었고 주변에 그런 방범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좀 이전이 됐고요. 우리가 그 신병 가가지고 풀려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시기 이집에 시집을 갔는데 제가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인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해보는데요. 저희 계속 해왔던 거랑 근데 미디어라는 좀 매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좀 저희 장비들 저번에 방송했던 거 뭐 그런 거 도움을 받고 또 여기 회원쌤이랑 저는 사이에서 또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이런 역할을 하고 따라가려고 보면은 그냥 뭐예요? 이러다가 감동하다가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다 그 카페를 보고 만들면 어디 그냥 같이 가셔서 하는 것도 그게 더 자연스럽고
천천히. 자, 여기 오라그리를 걷고 있는데 오라그리 걷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감목들을 많이 심어놔서 아름답습니다. 강릉을 찾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오라거리의 의미도 좀 새기고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쌈지공원의 은행나무, 그 다음에 오라거리의 오라전? 오라전까지? 오라전까지 걸을 수 있는 이 길은 지금 KTX가 들어오기 전에 기차가 지나가던 부지를 낮춰서 기차는 땅 밑으로, 사람은 땅 위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멋진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유행정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유행정에 얽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던데 잠깐만 들려주시겠어요? 이 유행정은 행성 갑천에 사시는 유씨 어르신이 강릉에 소년 시절 강릉에 와서 어렵게 살던 중에 1936년 강릉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에 물에 떠내려 가시다가 중앙시장 옆 옥천동 은행나무에 걸려서 붙잡고 살아나셨대요. 그걸 자손들이 기억하려고 강릉시에 이 건물에 대한 돈을 기증을 해서 강릉시와 함께 이렇게 길이 기억하기 위해서 유행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 쌈지공원에 있는 은행나무 옆에 세워도 될 텐데 왜 여기 뚝 떨어진 곳에 세웠을까요? 그거는 몰라. 거기는 자리가 시장 부근이다 보니까 자리가 뒤졌고 해서 공원을 그래도 만들 수 있는 이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월화의 거리 시작점으로서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유행정이라는 정자 이름은 그 유씨 어르신의 유자와 은행나무 행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겠네요. 그래서 유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그러면 그 기념 비석에 새겨진 문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유행정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지금 은행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는 그 천년을 기다린 큰 어른나무 이야기 제1번에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나무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나무는 우리 강릉에 로고스 백선을 만들면서 1번으로 저희가 올려놓은 나무입니다. 나무의 수종은 은행나무이고 이 은행나무의 높이는 32여 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낙엽이 없어서 나뭇잎이 없어서 약간 조금 초라해 보이는 거지만 그 습관이 굉장히 화려하고 발철 노란 단풍은 굉장히 멋있는 나무입니다. 네, 제가 봐도 이 잎이 다 떨어지고 속살이 드러나니까 더 우람하고 뭔가 신령스러운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속살들이 드러나서. 이거는 천년이라는 나이를 먹은 것의 기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둘레를 보면 우리 가슴둘레에서 되는 걸 흉고둘레라 하는데 이 흉고둘레가 7m. 그러니까 사람이 한 4-5사람이 안아야 안을 수 있는 그런 둘레를 가진 나무라서 나무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는 은행은 열리지 않습니다. 중앙시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이 밑에서 이 나무를 보고 함께 커온 이런 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나무에도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전설이 전해지더라고요. 그 전설 이야기도 잠깐만 들려주시죠. 이 나무가 1000살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 나무에 얽힌 설화가 신라시대로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신라시대의 사냥꾼이 숲속에서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울고 있는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울고 있는 호랑이를 가보니 가시가 걸려 있는데 그 사냥꾼이 그 가시를 빼 주었더니 그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갖가지 사냥꾼을 얻은 먹거리들을 이 사냥꾼쯤에 갖다 놓으면서 은행 하나를 갖다 주었답니다. 그래서 심은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 그래서 저희는 얘를 천살이라고 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 것 같이 생각하나요? 그리고 또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혹시 뭐 바라는 마음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강릉이 KTX가 생기면서 지금 바로 은행나무 옆에 철길이었던 것을 지하로 KTX가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이 거리가 월화거리라고 명명해서 바로 월화거리 중앙에 있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릉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월화거리를 찾으면서 중앙시장과 이 은행나무를 함께 찾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많은 사람이 힐링되는 그러한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KTX가 지하로 가다 보니까 이 나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그것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이 나무가 사람들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걸어왔던 이 길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길이네요. 유행정에 나타난 그 효심과 또 은행 나무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다음 또 여기서는 지금 이 은행나무에서는 호랑이의 그 사냥꾼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다음에 무월랑과 연하 부인에 얽힌 그 사랑 이야기. 이래서 이 거리는 결국 감사와 보온과 그다음에 사랑의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